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맛있는 점심처럼 든든한 내 수익을 챙겨줄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비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공략주도 찾아 나서 볼 거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시황 일정 저희가 대신 정리해드리고요. 또 미증시에 대한 분석과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도 드릴 거고요. 또 차트에 대한 교육 영상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가 드리는 무료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 관세 휴전에 S&P 500이 드디어 올해의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CPI 지수도 좋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85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장이 이어졌죠.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해서 코스피가 1% 넘는 상승으로 2630선에서 코스닥도 잠시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는 730선에서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뉴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IRA 보조금 축소 감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폐지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늦춰진 분위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퍼스트솔라, 또 썬런 등의 태양광 쪽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6월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내 증시들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도 대장주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등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 팍스통신망 통해서 들어오셔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사우디아라비아에 85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사의 칩 1,800개 18,000개 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최대 500메가와트 용량의 AI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반도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4% 넘는 상승으로 지수 견인하고 있고 또 이외에 HBM은 물론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쪽까지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인사도 안 시켜주고 다따왔다 물어보네. 되게 급하신가 봐요. 자, 일단 오늘 원펀치 주식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보시면 좀 약간 급등 테마가 좀 있어 보이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고 오늘 좀 다룰 게 많아요. 태양열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 경제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너무 시장을 좀 끓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태양열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지원금 정책이라고 하죠. 일단은 뭐 태양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연금 뭐 예를 들면 지원금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뭐 일단 우리나라도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지원금은 어느 정도 일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태양열을 설치할 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서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하나솔루션을 공략할 때도 제가 분석했을 때에도 내년부터는 이 지원금이 엄청 대폭 삭감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온 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엄청나게 호재인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태양열 관련주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금 아나운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산의 그런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뭐 또는 동남아에서 넘어가는 태양열 패널 부품들 모든 장비들을 전부 다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좀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태양열 관련주들은 앞으로 당분간 또 추가적으로 좀 공략할 자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사우디랑 미국 관련된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될 게 좀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방산 쪽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방산 관련돼서 또 사우디 쪽, 중동 쪽으로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제가 요 밑에 QR코드 있죠?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분석해서 영상을 좀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중 관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미중 관세,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중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0일간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거죠. 90일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완화됐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충분히 다시 관세가 올라갈 거라는 것이고, 미국이 일단 145%까지 인상을 시켰다가 30%까지 낮췄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25%에서 10%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관세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호재만 들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어때요? 뭐 잘 되는 것 같고 손 잡고 있다가도 이 꽉 깨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마지막 최후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상호 관세보다 좀 품목 관세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또 큰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럼요. 여기에 대한 재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다가 좀 주는 희로애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솔직히 이 두 사람 솔직히 저는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두 사람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풀어가야 될 것도 많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좀 약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그런 교류로 인해서 뭔가 회복되는 걸로 인해서 중국에 좀 숟가락 얹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을 때 다시 한번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그런 거군요.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90일이 짧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이 일단 유예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일단 러우 회담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됐을 때에는 나도 이렇게 간다. 나도 참석하겠다. 쥐가 뭔데 껴. 그쵸? 근데 물론 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자,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자, 그런데 일단은 껴서 본인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숟가락 얹는 거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뭐 젤렌스 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고 막 그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합의점을 찾고 있을 때 그럼 미국이 거기다 숟가락 따놓고, 자, 그럼 우리 러시아는 우리랑 이거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랑 이거 하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화해시켜줌과 동시에 본인이 가져갈 거를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이 러우 회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게 결국에 3자 대면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내일이니까요. 저는 좀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시장은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푸틴이 그 현장에 참석을 했거나 또는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휴전, 네. 이 휴전안은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싱크홀 사고. 이거 참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 또 후보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싱크홀 싹 다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대형 싱크홀 33건 중에 43%가 부실공사.
부실공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 막 공사하다가 한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애껴 먹으려고 나무고 뭐고 이것저것 다 때려박고 묻어버리고 매립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재료 하나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씩 벌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들 덜컹덜컹 맨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남시가 공무원들 막 다 뛰어나가가지고 요거 다 막아가지고 미연에 다 방지했죠. 네. 예, 성남시 막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안 해요. 저도 상대원이랑 막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아, 길 막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길도 많이 좋아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네. 특정 기업들은 네. 오히려 급락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제가 같아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도 특수건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싱크홀 관련된 테마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내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35건 중에 43%가 부실공사라고 해요. 자, 만약에 이 도로 인프라를 그 공사했던 회사거나 또는 그 지하 관련된 그 철도 지하나 뭐 터널 뚫다가 뭐 공사 잘못한 그런 회사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랬을 때는 뭐 지방자치 그쪽에다 전부 다 싹 다 얘기해가지고 공사 수주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제재를 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네, 어느 기업이 해당됐다더라 언급되면 바로 주가는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거나 공사 수주에 대한 약간 이런 종목보다는 어쨌든 싱크홀 요걸 보시면 지금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배관이라고 하죠. 배관, 네. 자, 일단은 배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후화된 배관 싹 다 교체하고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이런 수요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선 들어가고 뭐 배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건 뭐예요? 도로? 검은색? 제가 그죠? 그런 건 잘 네, 모르겠네요. 아스콘이라고 하죠. 네. 자, 그래요. 일단 아스콘이라고 하고 뭐 공구리 친다라고 하고 뭐 시멘트 뭐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스콘,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콘크리트 작업을 치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요 해당 관련 기업들은 좀 이게 큰 폭락 없이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어쨌든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자재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사 수주를 받냐 못 받냐는 요거는 모르잖아요. 네. 게다가 거기서 또 악재까지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요거는 일단은 뭐 이란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란은 거의 한 30m까지 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까지 이전해야 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싱크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 QR코드 통해서 좀 풀어서 해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가 조금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듯했습니다. 14일인 오늘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이 125%에서 10%로, 그리고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양국이 모두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펜타닐의 대중 관세는 30%로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할지,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여를 할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가 잦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란까지 집안이 내려앉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조기 선거를 앞두고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자치구에서는 싱크홀의 최다 원인인 노후화된 하수관로 교체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꼼꼼하게 따져서 저희가 옥석을 가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공략했던 스튜디오 비르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 14% 수익 좀 고점 대비했을 때 14%예요. 14% 수익 냈다고 뭐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스튜디오 미래를 굳이 이것 조금 먹었다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직 출발 단계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 넘기면서 뭔가가 좀 우리에게 또 와닿을 가격이 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뚫리는 자리가 체크되면은 주식 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이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냥 일단 냅다 사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트레이더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돌파 구간, 그러니까 이 박스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확대해서 그런데 박스 구간이에요. 박스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이 슈팅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매물대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로 상방으로 틀어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콘텐츠 관련주잖아요. 콘텐츠 네. 관련주로 저 웹툰 시장을 좀 공략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고 또한 그 지금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고 지적재산권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웹툰을 좀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이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들이 쌓이고 이때 이 종목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 드라마, 영화들 뭐로 제작되냐? 다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웹툰이 잘 나가는 게 또 그렇죠. 승행할 확률이 네, 높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특히나 우리 옛날에 여기 점 찍고 막 그렇게 막 다른 인생을 살려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의 되게 유혹 그렇죠. 맞죠? 아내의 유혹. 오, 이런 건 아시네. 자,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스 좋아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한국의 웹툰 소재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콘텐츠 쪽으로 충분히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 너무 좋죠. 계속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약간의 시세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세 조정 이후에 반등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한알령 해제 관련으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사업 공략한 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환율에는 좀 영향을 받나요? 이 종목도? 아무래도 환율이 좀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아지면 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낮아지면 좋아지겠죠. 그 수밖에 없죠. 그쵸. 여행 관광 쪽이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지금 환율이 너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깝깝한 부분이라 뭐 좀 일단 지켜봅시다.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디어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어유는 이제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한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을 때 좀 공략을 했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디어유는 일단은 여기 구간 있죠. 고점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시세 차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상한가 막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 뭐 10% 또는 몇 프로씩 막 해서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길게 대응하면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라고 하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짧게는 스윙 이상으로 한 달 내지 한 2달 가까이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점이 네. 하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조선이나 방산 같이 좀 네. 원래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던 종목들에 대한 그렇죠. 인기가 조금은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졌잖아요. 네. 엔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당연히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중국발 매출만 기대할 게 아니라 북미도 그렇고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내 아이돌 그룹들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한알령 해제까지 더해지니까 이 매출이 2배,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의 엔터주를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관세랑 상관없어요. 엔터는 관세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큐브 엔터, 엔터 또 나오네. 자,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품고 있는 회사죠. 자, 그러면서 재계약해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재계약했을 때도 한번 공략해가지고, 재계약 성사하면서 야, 얘 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 해제된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 안에서도 중국 멤버가 있죠. 네. 예, 우기라고 하죠. 예, 그 인원이 또 이제 중국 시장을 또 약간 확대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큐브 엔터는 그래도 엔터주들 중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네. 그 아이들이 완전체로 컴백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 조금 반응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반응은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 여자아이들을 좀 좋아하시거나 여자아이들의 노래를 좀 좋아하시거나 뭔가 좀 이 아이돌 그룹의 생태계를 좀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아이들 앨범 냈을 때 노래가 어마어마합니다.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노래가 좋고요. 저는 좀 중독성이 있어서 운전할 때 혼자서 여자애들 메들리로 듣습니다. 솔로 앨범도 나왔었는데 이미 나왔는데 네. 중국 음반에서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단은 인기 있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좀 볼게요. 우리 시간이 오늘 많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바로 요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에너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죠? 더 가야 돼요. 네. 더 가야 돼요. 더 갑니다. 더 가야 오늘도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그때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 4만 원 이상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더 가야 됩니다. 왜 더 가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매물대라는 것도 있고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를 보면 이게 100% 확신을 갖고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참고의 한 70% 이상이 이거 하나솔루션은 더 가야 된다. 실적이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흑자 턴어라운드 되면서 좀 목표 주가, 좀 밸류도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재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뭐 눈으로 그냥 대충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 하나솔루션은 태양열 관련된 이슈가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또 있는데요. 네. 그 모 후보가 또 공약으로 내세우는 햇빛 연금 그렇죠. 이야기도 있는데 바람 연금, 요거는 햇빛 연금.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그쵸.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 놈의 햇빛 쬐면 연금 받는 건가?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바람 쐬면 연금 준다 이게 아니라 풍력 발전을 하면 그 풍력 발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시 돈을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그렇죠. 뭐 다 준다가 아니라 거기서 30%였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신안군에서 이미 벌써 그렇게 해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족 인구가 몇 명이었더라? 그 가족 인구 8명? 8명인데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받으니까 8명 다 받으니까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엄청나죠? 일단 저희 집도 고향에도 태양광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종목들이 또 얼마나 수익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바로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차트 수익률 표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에 협업하는 웹툰 콘텐츠 종목들 공략해 주셨는데 한 주 사이에 스튜디오 미르가 14%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태양광의 열기는 아직도 태양처럼 뜨거운 듯한데요. 한 주 사이에 또 13% 그리고 오늘도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공략 이후로 62%의 수익을 총 가져왔고요. 또 건설과 재개발 쪽도 싱크홀과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과 함께 계속 지켜봐야 하는 강한 주제입니다. 특수건설 4월 초에 공략해서 23%, 엔터 쪽도 4월 초에 공략해서 각각 20%대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관세를 중심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데요. 이 역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
않으려면 우리가 또 이런 변수들을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이슈들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팍스통신만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자세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 함께해왔던 종목들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선 1분이라는 시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자세한 내용들 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 하단 QR코드 통해서 방송 마지막까지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소통 창구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다음 먹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과 의료 AI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과 의료 AI는 제가 차츰차츰 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바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젤렌스키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이스탄불행 고려하고 있다. 푸틴은 묵묵부답 중이다. 일단은 본인이 뭐 협의한다, 협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렘린궁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겁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먼저 이야기하자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불곰 국가에서 겁을 낸다라는 게 이게 푸틴이 성격상 겁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사람이라서 진짜 이 사람이 전투기까지 몰아요. 네, 뭐 군사 관련된 장비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네, 그래서 약간 겁을 내거나 약간 이게 쫄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좀 긍정적인 재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국가는 원래 그랬어요. 항상. 조건 자체가 조금 그래요. 네. 자, 근데 일단은 푸틴 자체는 좀 이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뭐라고 해요? 일단은 가겠다, 기다리겠다. 나는 푸틴, 야, 너 기다릴게. 내가 직접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하냐면 둘이서만 얘기하자. 다른 사람 빼고 둘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푸틴이 진짜 불편하겠죠? 네. 뭐 쫄았다기보다는 불편한 자리니까. 근데 여기 헤드라인에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만 믿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헤드라인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형님 와서 좀 거들어 줍시오. 일단은 필요하겠죠. 왜? 지금 젤렌스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한테 러시아랑 종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얘기 충분히 다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게도 얘기를 하죠. 젤렌스키가 매번 가죠. 프랑스도 가고 여기저기 막 행사 참여하면서 도와달라 호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일단은 젤렌스키도 지금 내려놓고 싶지 않고 푸틴도 내려놓고 싶진 않아요.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정도를 좀
네, 네, 먹었잖아요. 이미,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일부 영토는 좀 경제적으로 좀 크게 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보해달라. 다른 곳은 양보해 줄 테니 너희가 여기만 좀 우리한테 넘겨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종전이 들면 빠진다던 트럼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워낙에 안 되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나 그럼 빠진다. 빠질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중재 의지가 계속 되고 있다. 협력하도록 하겠다. 미국이 도와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다라는 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위대한 날일 것이다. 어쨌든 간에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했을 때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위대한 날로 뽑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구하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분단이 되면서 네. 이렇게 휴전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 국가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푸틴 대통령이 끝까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푸틴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의 한 표. 근데 푸틴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휴전은 할 것이다 라고 한 표. 네. 그러니까 푸틴이 참석을 하잖아요. 재건 이거 다 가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푸틴이 그 자리에 간다? 이스탄불 간다? 갑니다. 이거는 미친 듯이 솟구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일단 휴전에 합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뭘 하냐? 휴전하는 동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QR코드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휴전을 하게 되면 뭐부터 할 거고 뭐 그 남은 30일이든 60일이든 휴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뭘 할 건지. 그럼 그때 관련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일단 정리할게요.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휴전을 제안했는데 이거 푸틴이 거절했죠. 무조건 거절입니다. 푸틴은. 그래서 다 거절. 그래 거절하니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향해서 샤헤드 드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샤헤드 드론이 뭐냐면 자폭 드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디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여기 중동에 좀 약간 위험한 국가 있죠? 네, 거기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자, 어쨌든 거기서 만드는데 자폭 드론, 이란인데 자폭 드론을 이란제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요거를 하는데 이게 격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끼용 드론까지 한 100여 대 이상을 발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드론이. 그리고 드론 떴을 때는 우크라이나 군들은 노이로제래요. 웽 소리만 들리면 진짜 살이 더더더 떨린대요. 자, 그 정도로 좀 위협이 좀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휴전 제안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재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어디서 제재를 해요?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에너지 제재를 상당히 그렇죠. 강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러자 다음 날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 푸틴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다음에 젤렌스키 젤렌스키는 일단 정상 간 개인적인 만남까지 제안하며 정상 간 개인적인 만남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 만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5일 내일입니다. 내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푸틴이 회담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최근에 또 승리 기념일이었어요. 러시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 전체적으로 다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게 되면 이거 경제 타격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공략하는 종목 일단 퍼스텍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퍼스텍을 공략하게 된 이유는 일단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뢰 제거입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DMZ에도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매설되어 있죠. 근데 그거에 한 수백 배. 그러니까 이거는 책정도 불가한 정도의 압도적인 수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80년대 막 90년대부터 막 지뢰 창고에 막 지뢰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다 뿌렸을 거다. 오래된 재고들 싹 다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뢰를 러시아만 까나요? 우크라이나도 까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지뢰를 매설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뢰가 나와서 지뢰 제거 로봇을 좀 하고 있는 퍼스텍이 일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랑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관심 종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은 네. 내일 결과에 또 큰 낙폭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렇죠. 상관없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일까요? 일단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무조건 테마 종목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근데 너가 가져온 걸 왜 확신이 없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계속 빠질 것이다. 음봉 나왔잖아요. 이 자리. 그래서 어제 장에서도 음봉 나왔죠. 오늘 장에서도 살짝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져서 떨어지면서 바닥이라는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단기적인 조정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조정받고 지지받고 반등하는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략 브리핑을 QR코드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있죠. 이게 다 재료예요. 시장이 상승하게끔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가 있거나 이 단기적으로 테마주들이 급등을 할 수 있을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투자는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들게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차트 보자마자 이거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동 아니야? 대동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됐었던 종목이고요. 저는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뭐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오른다 이 확신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일단 실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요소들을 따졌을 때 요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물론 제가 예전에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야? SG라는 아스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스팔트 관련된 기업. 그래서 SG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도로 인프라를 재건을 해야 되면은 결국엔 또 SG, 아스콘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또 갈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건설, 중장비 애들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방면하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북미 쪽 수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협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푸틴도 자리에 참석하고 한다면 오호. 지난 전고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 계속 밀고 가죠. 50일치 신고가 막 끌고 올라가고 연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일단은 제가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정을 좀 그지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받더라도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양봉도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생방송 공략주들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국내 시장 시황 이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방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이후에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영상 남겨가지고 오늘 지금 공략한 종목은 이렇고 가격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은 또 이렇게 대응하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은 요겁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 교육을 해드릴 건데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해드릴 건데 왜 어떤 차트 교육이냐? 그가 있고 무료니까 대충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 교육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이 차트 교육을 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난 투자의 실적이 나옵니다.
예, 성과가. 저도 좀 받고 싶어요. 네, 그럼요. 제가 좀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거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15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 이 회담 자리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만약 휴전을 거부한다면 이 유럽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당장 내일 협상 결과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종목 고르고 또 고심해서 오늘 골라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지뢰 제거 로봇인 퍼스텍 기업 골라주셨고요. 퍼스텍은 차트상 여러 차례 골든 크로스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추세이기도 하지만요. 방산과 재건 또 로봇 등 상승 재료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캐나다 정부의 33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내일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종목이고 또 실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력 분야에서 이미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묶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으로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이미 다져놓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내일 결과 발표 이후에 들어오시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박스통신만 통해서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재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료 AI 좀 보도록 할게요. 의료 AI는 일단은 요 FDA에 대한 재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까지 방송국까지 오면서 저 뉴스를 계속 보면서 오거든요. 들으면서 오는데 일단 FDA 관련된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미국 FDA는 인력을 줄이고 그만큼 AI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굳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네, 데이터가 너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논문 자료 봐가면서 이걸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찾을 시간에 AI는 순식간에 그 자료가 분석돼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AI를 도입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확실하고 데이터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할까?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생쥐 나와요. 네. 화이트 너무 마우스. 귀여운데요. 그렇죠. 귀엽죠. 근데 여기에 이 친구한테 주사 바늘을 얼마나 꽂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 학대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좀 폐지를 하겠다. 근데 의무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다 폐지하겠다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이 AI가 너무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그게 있어요.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이게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제가 QR코드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PGS. 자, 이거 서밋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보스턴에서 2025년 서밋이 열립니다. 뭐가 있냐면 엔지니어링 서밋. 이게 바이오 학회예요. 바이오 학회인데 오늘 좀 공략하는 히든 종목 여기서 뭘 하냐? 뭔가 재미난 것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요 행사 일정을 잘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행사는 언제까지죠? 모레. 예. 그렇죠? 네.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이죠. 이미 시작해서 신경질에 그렇죠. 1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내일 시작이고 모레입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인데 네. 그러면 재료가 소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재료 소진될 가능성은 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 달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 네.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무너져도 상관없고요. 근데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부 정책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 AI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원격 진료도 의료 AI로 들어가고요. 자, 의료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약 개발도 들어갈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길 우리 코로나 다음 감염병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뭐 좀 바이러스를 좀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단계를 의료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우리 예전에 원래 약이나 백신 하나 나오려면 임상 단계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패스트죠. 막 싸다다다다다. 뭐 갑자기 뭐 개발한대요. 뭐 개발 참여한대요. 그러면 다 정부에서 허가해주고 바로 임상 1, 2상 단계로 넘어가 버리고 그랬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료 AI가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바로 볼게요. 자, 일단 의료 AI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대응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타점 이렇게 좀 설명을 QR코드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도 선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선 하나 그었을 때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그러니까 저항을 중간중간에 계속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선을 넘었을 때의 가격 상승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D&D 파마텍도 이렇게 해서 수익 엄청 먹었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3빌리언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QR코드 통해서 제가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은 바로 자, 차트를 이렇게 쭉 당겨봤습니다. 자, 위 상승했을 때 고점, 기대감을 충분히 받았을 때 고점이 있죠. 요 구간에서부터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차트죠. 조정 길었던 낙폭 과대 종목 정말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냐? 뭐 또 넌 떨어지는 게 좋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길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좋아해요. 왜냐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점심 지금 식사하고 계셔서 방송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이후에 제가 요 종목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가격 전략을.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역배열해서 이평이 밀집되고 있고요. 밀집된 자리에서 슈팅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장기 이동 평균선 노란색 선 있죠? 요 노란색 선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넘었다고 하면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최근에서는 들어 올려서 장기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기가 너무 좋고요. 재료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만 제가 막 찾아요. 막 1000개 종목을 맨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찾아요. 찾아가지고 뭐야 이거. 그리고 재료를 찾습니다.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 종목은 골든 크로스가 지금 형성되면서 앞으로 그냥 찍어 올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지금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일정 매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공략주, 요거 국내 시장이나 이슈 공략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차트, 제가 계속 차트 언급 드리고 있잖아요. 차트적으로 어떻게 진입하면 될지 영상을 제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의 인공지능 본격 도입과 또 PGS 보스턴 일정,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이라는 이 세 가지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간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히든 종목,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미국의 PGS 보스턴 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차트적으로도 골든 크로스 위치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 다음 저항선 또 돌파를 한다면 그간 우리가 보아왔던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높은 상승처럼
것처럼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지난 1분기 실적에서만 지난해 매출의 총 5배를 이미 보여줬다는 점, 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팍스통신망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명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와 시황 일정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하게 내 수익을 채워줄 수 있는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